예, 안녕하십니까. 정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중국 역사 인물은 진비라는 인물인데요. 진비라고 하는 인물은 그 중국 청나라 광서 황제의 후궁입니다. 광서 황제라고 하는 인물은 11대, 청나라 11대 황제고요. 거의 마지막 황제 그 윗사람입니다. 그 서태후라고, 여러분들 서태후라는 인물 아시죠? 서태후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광서제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는 해드리면 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는 그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진비라는 인물은 광서 황제가 2년 된 해 1876년 2월 27일 날 출생을 합니다. 광서 황제보다 5살인가 4살이 어려요. 이 진비라는 인물은 그 짱슈라는 인물의 따님이십니다. 그 짱슈라는 분의 아들이 3명이 있고 딸이 5명인데 다 첩외소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초에게는 자식을 얻지를 못했던 모양이죠. 아무튼 그 중에 5번째 딸,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4번째 딸이 근비라는 인물인데요. 그 인물도 광서 황제의 후궁입니다. 근데 둘이 자매이면서도 너무 달라요. 근비는 조금 못났습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뚱뚱하고. 하지만 진비 같은 경우는 외모가 이뻤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민하고 영리하고 뭐 활발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금비 같은 인물은 언니인 금비는 좀 반대였던 모양입니다. 외모도 뭐 그다지 이쁘지도 않았고 뭐 영리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예민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좀 말도 좀 잘 못하고 저 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말주변도 별로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광서 황제의 눈에는 근비보단 진비에게 많이 갔겠죠. 그 다음에 여담인데 광서 황제의 황후였던 유후 황후도 꽤 못난입니다. 얼굴도 못생겼지 말랐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에 안 갔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문제만 아니었고요. 융우황후라는 인물이 원래 서태후의 조카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서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서태후가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융우황후를 본인 곁에
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광서재가 무슨 말을 한다든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그걸 융우 황후가 다 서태후한테 가서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곁을 안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여기하고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끝낼게요. 아무튼 진비의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랑하고 낙관적이고 뭐 유쾌하고 그리고 활발적이면서 호기심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궁중에 번거롭고 좀 불필요한 예절 같은 걸 또 싫어했고요. 그러니까 경직된 그 생활 방식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성격이고요. 또 더욱이 궁중에 그 암투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후궁들까지도 막 그 시기 암투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본인은 그것도 싫어하고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신문물에 받아들이는 게 빨랐고 좋아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 속박당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냥 소탈한 그냥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격이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성장 과정에서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면 이 진비와 그 언니인 금비가 같이 잠시 그 꽝조우에 사는 그 자기 큰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꽝조우라는 곳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빨리 개항이 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군데가 이제 깡조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서양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서양 문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상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개방적인 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사는 그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런 게 영향이 많이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강한 진비 같은 경우는 더욱더 빨리 받아들인 거죠. 서구의 그 사상이나 신문물 같은 걸 많이 빨리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큰 아버지가 이 자매들한테 좀 그 서양인의 그 선교사에게 또 교육을 또 받게 해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게 그 서구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사고방식이나 뭐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친부모들도 거의 개방적인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다가 1889년도에 이 두 자매가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근비는 15살 때였고요. 진비는 13살 때. 그때 이제 빈이도 봉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광서 황제가 14년 되는 해 1889년 10월 때 진비와 군비가 이제 입궁을 하는데요. 그때 그녀들뿐만 아니라 서태후가 선정했던 자기 조카 딸 유흥우를 황후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이용장과 원싱이라는 인물이 또 선정했던 또 두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은 류귀비, 그 다음에 신귀비가 됩니다. 아무튼 그 두 명의 여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비와 진비 두 자매. 근데 이 두 인물은 광서 황제가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여성이, 한 명은 황후가 되고 4명의 소녀들은 후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서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인물이 누굴까요? 당연히 진비죠. 그 당시에 광서 황제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태후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그냥 이름뿐이 황제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뭘 하고자 해도 서태후가 반대를 하고, 또 서태후가 수시로 감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늘 우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몸도 안 좋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정반대인 성격의 소유자가 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진비라는 인물이 거기에 속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서제였다고 해도 아마 진비한테 눈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비한테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츰차츰 진비를 보게 되면서 다른 자기 황후나 다른 후궁들에 비해서 진비가 마음에 갔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황후 같은 경우는
서태후의 조카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뭐 말을 한다든지 뭐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윤호태우가 그걸 보고 서태후한테 다 가서 얘기를 할 거라는 그런 불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물을. 그리고 더 억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뭐 다른 뭐 세 명의 후궁들은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가 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진비한테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거 같이 있으면은 즐겁고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나중엔 진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중엔 이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 그게 왜 거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명령하고 속박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좀 사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방적이고 서양 그 사상이나 문물을 그걸 수용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호기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황제나 자기 측근에 있는 궁녀나 뭐 그 황관들 같은 사람들이랑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이 상하 지위 뭐 이런 걸 따지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물들을 다 평등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었대요.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났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 진비가 어느 날 4차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일도 했어요. 왜 뭐냐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황제의 그 황룡포, 그 황제가 입고 있는 의상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그거는 황제만 입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을 수가 없어요. 특히 황색, 금색이나 황색 같은 경우도 일반 그 아무리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신하도 그걸 못 입게 돼 있어요. 황제만 입게 돼 있거든요. 그걸 입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즉각 그냥 사형해요. 근데 진비가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황제가
타고 다니는 가마도 탔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그 당시 완전히 난리가 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황제는 이제 그건 이제 허락을 한 거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황관이 서태후한테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서태후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완전 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광서제장대 그 누구야 저기 진비를 불러내요. 끌고 오라고 해서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 이놈의 이것들이 미쳤나, 이 어딜 가면 활롱포도 입었고 황제가 타고 다니는 가마를 이 미친년아?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야단을 쳤겠죠. 그 황제한테는 이 미친놈이 너 이거 뭔 아무리 후궁이 이쁘다고 하지만 아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비에게 태형을 이제 내립니다. 근데 이제 직접 그 때리지는 못하고 아마 진비의 옷을 벗겨서 그걸 대신 이제 때리는 걸로 이제 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너무 진비가 광서제 총애도 너무 많이 받으니까 황후가 막 시기 질투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서태후의 허락하에 이 융우태후가 그 진비한테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멋대 이제 따귀를 때렸다고 해요. 그런 수모까지 당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일단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광서제 입장에선 계속 그녀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곁에 두면 편하고 재밌고 그 다음에 웃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동정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무술범법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범법 자강운동, 뭐, 백일 유신이라는 사건인데요. 광서황제 때 이제 광유이와 양계초가 주도하에 범법 자강운동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그건 이제 실패로 들어가게 되죠. 서태후와 보수파에 의해서 100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는데 10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요. 그게 이제 원세계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광서 황제는 감금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광서 황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광서제와 이 누구죠? 이 진비 공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면서 그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의논도 하고, 그 신하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도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진비라는 여인이.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서태후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인연이 이게 뭘 안다고 난리 났겠죠. 근데 뭐 그거 갖고 이제 그러니까 뭘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냥 같이 그 광서제와 같이 그냥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다행히 같은 방에다가 감금을 시켰던 모양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깝깝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뭐 같은 장소에 둘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외롭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이죠. 이게 어느 날 8개국 연합군이라는 그 서양 쪽의 군인들이 그 8개의 나라 연합군이 베이징을 침략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성도 좀 위험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서태후가 급하게 광서제당 그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 서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진비는 데리고 가지 않고요. 어떤 한 태감인 최기화인가 아무튼 최모 황관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진비를 죽이고 와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최모의 모 황관에 의해서 진비는 자금성 고궁이라고 하죠. 고궁 영수궁인가 그곳에 조그만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진비를 강제로 집어넣고 익사를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진비는 억울함을 지닌 상태로 그 우물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 서태후와 광서제 일행들이 황궁을 합니다. 그런데 서태후가 꿈에 매일같이 죽은 원기가 된 진비가 자꾸 나타나요. 그리고 자꾸 괴롭혀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우물 속에 시신을 인양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뭐라고 했지? 그 진비에게 절조를 지킨 여성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높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제사도 좀 지내주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일이 이제 조금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죄송합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도 할게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쉬웠던 게 누구죠? 그 광서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는지 좀 삶의 삶을 포기한 사람 같이 좀 멍하고 벙어리처럼 아무 행동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멍청이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슬펐겠죠, 한마디로. 자기가 본인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음을 알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저 같아도 완전히 그 절망감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죽음만 기다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몸까지 그때 그 몸도 아주 안 좋았던 상황이니까 건강하지를 못했으니까. 그 진비가 그 인양되는 그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그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